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김창면님이 오늘도 열심히 살기 위해 출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듣고 이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이념이 먹고 사니즘이라고 그러죠. 힘들죠? 네. 하지만 또 정면으로 맞서야 되는 게 인생이기도 합니다. 호호. 네, 힘내시기 바라고요. 네, 결의가 느껴지네요. 네. 윤종훈님, 날씨도 정치도 모든 게 춥습니다. 그래도 시선 집중해서라도 따뜻한 소식 전해주세요. 라고 웃음 표시 보내주셨는데 따뜻한 소식은 모르겠고 뜨거운 소식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가볼까요? AS타임 가시죠. 네, 어제 이 시간에 우리 군의 대북 탐지 능력 점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점을 꼬집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에 쏘아올린 미사일을 우리 군은 내륙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발사한 것이다라고 봤는데 북한이 저수지 수중에서 쏘아 올렸다고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전술 핵이 핵심 이슈로 부상을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출근길에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라는 질문에 네. 한미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이후에 대통령과 여당이 전술핵 배치 관련 논의를 해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어떠한 논의도 한 바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늘 불안이 고조되면 우리도 핵무장하자 이런 주장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불거진 전술핵 재배치 논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논란은 김칫국 논란이자 레코드 논란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마시는 측면에서 김칫국 논란인 게 전술핵 배치 이 전술핵의 주인이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배치해 주느냐 마느냐가 먼저 검증이 되고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백악관에서 밝힌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했어요. 그럼 전술핵 배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김칫국 논란이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레코드 논란이라는 건 뭐냐면 흘러간 옛 노래만 담겨있는 낡은 레코드판을 계속 돌리고 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전술핵 배치 주장인데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나왔는데 항상 끝은 어땠습니까? 용두삼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것도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가끔 흘러간 옛 노래 들으면 뭐 추억을 소환해 주기는 하지만 이거는 추억 소환한 일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네. 갈매기 날다님이 오늘 유엔 인권이사 관련해서 투표가 있었는데 한국이 연임에 실패했다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좀 한숨이 납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대한내나라님이 전술핵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해주셨고 물푸레님은 되도 않는 일에 말만 보태기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많은 분들의 시선이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에 아마 국정감사에 쏠려 있었을 텐데요.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은 역시 유병호 사무총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말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두 장면을 골랐는데 먼저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의 정책기획수석에게 처음으로 보낸 문자입니까? 그게 위에 칸이 지금 지워져서 그렇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보낸 문자입니까? 이 사안 관련해서는 문자 앞에 보내신 지워진 적이 있냐고요? 그거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거부 사유가 없습니다. 그건 업무 그건 관련된 거부하시는 것이면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문자 보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있으시군요. 기억도 흐릿하고요. 있으시군요. 언제입니까? 전화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문자 보내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문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문자 보내기 전에 이 사안으로 보도난 상황에는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인데요. 마저 들어주시죠. 이관섭 수석과의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소통은 정상입니다. 한계 버블이 방송에 안 나왔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버블 문자 풍선을 말하는 거겠죠. 지금 그 소통이 정상이라고 하면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삭제를 해서요. 이게 어떻게 복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라는 맞습니다. 표현을 썼는데 또라는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소통한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소통입니다.
전날 상황 언론에 보셨겠지.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용산과 감사원의 소통 창구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도 그게 답답한데요. 지금은 마땅한 소통 창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거 물어보면 답하고 뭐 이 정도 그것도 좀 답답할 노릇입니다만. 네, 뭘 뽑아낼 수 있을까요? 네, 그냥 오늘 여기서는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감사원도 각 부처나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피감 기관 간부가 만약에 저렇게 답변을 하면 감사원은 어떻게 대처할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묻고 또 묻겠죠. 답변할 의무가 아니라 의미라고 한 거죠. 아까 저 얘기. 네. 답변할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 감사에 나선 감사원 직원은 네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섭니까? 아니요. 아니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정부를 감사하는 감사원마저 용납할 수 없는 불량한 태도일 텐데 그러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벌이는 국정감사에서 답변할 의미가 없다고 해버리면 내가 답변하고 말지는 내가 의미 평가를 해서 의미가 있을 때만 답변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아, 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또 상상을 해봤는데요. 피감기관 간부가 핸드폰 삭제해서 어떻게 복구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면 네 하고 돌아섭니까? 감사원은 모르겠지만 검찰과 경찰로 가면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폰에다가 비밀번호가 10자리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복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점과 관련해서 또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것도 마저 들어주시죠. 당당하고 분명하게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증인에 대해서 정식 고발해 줄 것을 위원장님에게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탄희 의원님도 그리고 김영현 의원님 그런데 제가 증언 거부를 한 게 아니고요. 정책 전문가로서 고생하시는데 그분도 그 미주알 고주알 그 별로 자주 통하는 사이도 아닌데 답변 드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려요. 역시 또 의미평가의 주체는 본인으로 설정을 하고 있죠. 그러네요. 네, 그건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아무튼 이 말로 증언 거부를 이유로 한 고발, 요건 좀 아니되옵니다라거나 완곡한 의사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뭐 그렇다고 치죠. 근데 지금 하나가 더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며칠 전에 민주당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뭐 실제로 고발장까지 접수했는지는 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네. 만약에 이렇게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핸드폰 메시지 복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증언 거부로 고발을 한다고 핸드폰 뭐 그 포렌식 할 것 같지는 않고 고발의 사유를 놓고 볼 때. 근데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오갔고 그 오갔던 대화 내용이 어떻게 그 행정 집행이나 이런 데가 연결이 됐는가 요걸 봐야 되니까 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졌는지부터 좀 확인이 좀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국감이 끝나면 고발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뭐 오늘 하고 고발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소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이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독립적으로 감사를 벌이는데 뭘 소통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던데. 근데 독립적으로 감사하는데 언론 보도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도 그렇게 궁금한 겁니까? 네. 뭐 제가 모르는 뭐 오묘한 무슨 뭐 상황이 있나 보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몰랑님 당당하게 버티면 그냥 무마될 줄 아시나 봐요 라고 해주셨고 동아님은 맨날 말로 따져봐야 뭐합니까? 국정조사를 하는 건 어떨까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희한한 꼴통님 요거는 아이디니까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감사원 국감 해보니 한마디로 재해입니다 라고 의견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요것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어제 국감으로 매듭지어지는 게 아니라 또 논란을 낳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솔직히 어제 그 감사원에 대한 국감에서 뭔가 진척된 의혹이나 사실이 나왔는가 사실 이것도 좀 평가가 좀 돼야 됩니다. 국정감사의 효율성과 생산성 부분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 국정감사 마무리할 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놓아지는 느낌? 우리 국민들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자위대, 아니 이제 일본군이죠.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무기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한말이 생각나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자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망언이자 거짓말로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곁들였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파문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뭐 민주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 전 의원마저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나?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나? 이렇게 반문하면서 사죄하고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네, 뭐 그 뒤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또 반박글을 올리긴 했는데요. 일단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될까요? 뭐 정진석 위원장의 주장이 식민사관이고 가해자의 논리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건 촌철님들의 판단에 그냥 맡기겠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을 좀 짚어보겠는데요. 정리하자면 정진석 위원장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구한말에는 일본의 침탈에 맞서 전쟁 한 번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조선 왕조의 힘, 국력이나 군사력이 약했지만 지금은 국력과 군사력 모두 유기를 자랑하는 강국 아니냐. 따라서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휘날릴지도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은 망언이자 거짓말이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놓을 수 있는 논리라고 치죠. 근데 문제는 그 논리의 쓰임새 측면에서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기 모순에 빠진다고요? 예, 제가 왜요? 논리의 쓰임새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논리는 정진석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꺼낸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논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박에 오히려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의 관점에서 그러면 재반문이 또 성립이 됩니다. 아니 세계 6위의 국력과 군사력을 자랑하는 우리인데 왜 굳이 일본하고 그러면 군사적으로 가까워져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봐라. 이런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정진석 위원장은. 정진석 위원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니까 대한민국 국력 6위 평가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일본도 나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6위고 일본이 8위라고. 정진석 위원장이 그렇게 정리를 했던데 이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재반문에 봉착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진석 위원장이 어제 내놓은 논리에선 이런 재반문에 대한 대응 논리가 담겨 있지가 않은 겁니다. 정진석 위원장의 주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반역사적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반논리적인 측면 이거 외에 하나가 더 붙게 되는데 반정파적이라는 겁니다. 정파의 이익과 정파의 논리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요. 천박한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의 덫에 놀아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립될 수도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유로 요 점을 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왜곡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반박 직접 들어보시죠. 논평에 대한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면 안 돼요.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화급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어요? 자유주의 연대와 힘을 합쳐가지고 막아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갖다가 친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여론을 선동하고 왜곡하는 것 이건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본군의 한국 주둔 얘기하셨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멍들게 하는 방언이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면 안 된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자유주의 연대와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말을 참 강조를 하던데, 그러니까 힘을 합쳐야 되는 이유를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논리에 따르면 그 이유가 어떻게 도출되느냐,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과 힘을 합치는 것은 제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국력이나 군사력은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또 우리가 도움받아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일본으로부터 무슨 도움을 받습니까? 연대를 하면은. 그리고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데 그러면 본인은 왜 국력 비교를 하고 군사력 비교를 왜 합니까? 그럼 도대체 일본하고. 제가 묻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래그래님이 국방력 6이면 자주 국방해야죠 라고 얘기해 주셨고, 김종희님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죠. 친일파를 정리 못하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해주셨고, 브라이언님은 호랑이 사냥 나섰다가 스스로 덫에 들어간 꼴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논란에 대한 여야 국방위원들의 입장 잠시 후 2부에서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의 전영기 의원이 어제 또 대통령실 그 돈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한 집기 등의 물품 계약 금액이 10억 원 규모다. 이 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기존 물품들을 최대한 그대로 사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어디 갔냐? 아나바다를 모르는 것만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기억이 납니다. 지난 5월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비용은 국민 세금이니 최소화해서 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탁자, 의자, 컴퓨터, 냉장고, 옷걸이, 심지어 휴지통까지 옮길 수 있는 건 다 옮기고 있다. 사용 연한이 지난 것도 쓸 수 있으면 계속 쓰려고 한다. 예산 절감이 목적이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10억을 물품 계약하는 데 썼다. 대통령실은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런데 대통령실의 공식 답변은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기관의 특수성 및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못한다. 많이 들어보는, 항상 나오는 답변이죠. 네. 근데 이제 다른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직기류 가운데 상당수는 양산사저 등 전임 대통령의 경호시설을 위해서 구입한 것이다. 저는 이 대목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전직 대통령 경호를 하는데 그러면 그 경호원들이 머물 숙소와 건물이 필요하고 그 숙소 안에 당연히 집기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집기를 그다음에 그거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에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그거를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죠. 그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규모가 10억일까요?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뭐 이 단순한 어떤 뭐냐면 반문이 성립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쳐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또 한 가지 지금 뭔가 궁금한 게 따로 있는데 지금 그 대통령 관저 있잖아요. 그렇죠.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쓰다가 대통령 관저로 지금 바꾼. 지금 그 뒤에 뉴스 저는 거의 접해보지를 못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보고가 사실상 입주했다라는 그 기사가 나온 게 9월 초였던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뒤에 뭐 정식 입주를 했는지 어땠는지 그 뒤에 나오는 뉴스가 없고요. 일단 첫째.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물론 제가 뭐 놓친 것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관저 그러면 집기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 공관으로 쓸 때 사용했던 그 집기를 그대로 이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싹 갈아 버린 겁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통 외교부 장관 공관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외교 사절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그 초대해서 뭐 연애를 하고 이런 것 용도로 이제 이 공관을 썼다고 하니까 그렇게 허름한 어떤 집기들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지금 이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꾼 겁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주원님이 저희는 허리띠 졸라매야 돼서 우리 부인이 숟가락 바꾸자는 것도 저는 반대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엉뚱한 고양이님은 네. 대통령님 당근하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아, 중고물품 거래하는. 네. 역풍이다님은 물가는 치솟고 국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가는데 10억이면 지방에선 집 한 채 값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얼마에 사요. 그렇죠. 네. 반면에 빠꾸 구요미님은 이사할 때 어떻게 1원도 안 씁니까? 청와대 개방으로 나오는 수익도 계산을 해야죠. 라고 또 그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무슨 수익이 나오나요? 청와대 개방에서 뭐 입장료 받나요? 아니잖아요. 자, 아무튼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